하나의 의혹으로 열의 의혹을 낳는 곳이 정치판이라고 합니다. 최근 나경원에게 온갖 파상적인 공격을 일제히 퍼붓고 있는 이유는 자녀들의 의혹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나경원의 아들은 누가 봐도 수재 이상의 평점이 나오는 공부 잘하는 1등 아이입니다. 객관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해와 모략으로 집중 포화를 견디고 있는데 나경원에 대해 공격하는 이유와 공격자가 누구인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나경원을 공격하는 행태의 정확한 지인이는 이렇습니다. 공격자의 의도 하나, 하위권 아들을 상위권으로 만든 나경원을 만들고 싶다. 둘, 아들의 자격 조건을 나경원이 앞장서서 위조 및 힘으로 했다는 걸 만들고 싶다. 셋, 1등인 아들을 1등으로 만든 엄마가 아니고 조작으로 1등을 만들어낸 엄마로 만들고 싶다. 그들이 만들고 싶은 것일 뿐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막무가내로 만들려는 의도와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나경원에게 만들고 싶은 허위와 실체는 그들이 추종하는 자에게 실체로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나경원을 침몰시키려는 의도일까요? 나경원을 총선에서 밀어내려는 걸까요? 복수하는 걸까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의 본질은 더 악질적인 데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실체를 나경원에게 허위로 씌워서 자기들이 만든 추악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희석해보자. 바로 이것입니다. 나경원도 그런 거야. 아니 그럼 다 그렇고 그런 거구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1%라도 구해서 그 1%를 모아 10%만 되면 100% 또 다시 엎어보자 이 세상. 이 작업을 저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나경원은 알아야 하고 나경원 치매를 보호할 의무는 자유우파 전부의 몫인 겁니다. 맞으면 좋고 틀려도 그만이라는 저자들의 막판 미친 광기에서 오로지 저자들이 한 행위는 더는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나경원을 믿고 나경원 역시 굴하지 말고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나경원은 몇 안 되는 전략적 큰 싸움꾼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 공병호입니다. 나경원 씨의 아들 김현조 23세에 관한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조 씨는 현재 예일대학교 화학과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초등, 중등, 대학교, 사립학교의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립학교의 현황과 시스템을 알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 가운데 아주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사립학교 경쟁력입니다. 미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모두 사립학교의 경우는 명문학교인 경우는 입학이 아주 어렵습니다. 졸업도 아주 어렵습니다. 공부량이 엄청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훗날 세상 기준으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날 이런 곳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큰 행운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틀어놨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나라에 특별하게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동료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미국의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잘 훈련받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감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젊은이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명문 사립중학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니어 보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의 중고교 유학생은 외환위기가 끝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2006년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기 유학생 숫자는 한 나라의 경제력과 비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까지는 2만 명에서 3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만 명대로 추락해가지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아주 줄었습니다. 2010년까지 미국의 명문 중고교에는 한국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중국이나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한국 학생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기 유학 붐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미국의 명문 중고교들은 미국의 동부의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 지역에 아주 집중되어 있고 이들 지역에 있는 그런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중고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숙학교입니다. 보딩스쿨 제도를 많이 운영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좀 능력 있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국의 입시를 따라가기가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그냥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일단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손을 일종의 교육을 아웃소싱 시키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아들이 다닌 인디안 마운틴 스쿨은 이 학교 외에 베멘트 스쿨, 페이 스쿨, 렉토리 스쿨들이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우리 학제로 따지면은 그런 보딩 스쿨을 운영하는 학교들인데 이들 학교에도 입학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나경원 대표 아들이 갈 때 정도가 됐으면 인디안 마운틴 스쿨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겁니다. 시험도 물론 치러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입니다. 한국에서도 민사고, 용인외교 등 같은 학교를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미국의 중학교, 사립중학교인 주니어 보딩을 졸업한 다음에 명문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를 입학한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이 학업 성취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려면은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대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아들이 들어간 세인트 폴 고등학교는 아주 명문입니다. 거의 시설이 대학교보다 더 나을 정도의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친인척 가운데 그 학교를 나온 그런 이 얼룸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학생들의 경우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봐주고 이런 것이 별로 없죠. 우리식으로. 따라서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를 미국의 명문 사립중학교를 졸업해서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 학생이 뛰어난 학업 성취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조금도 잘못된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세인트 폴은 미국 전역의 사립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 판단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밖에 필립스 아카데미라든지 필립스 엑시트, 그 다음 밀턴, 그 다음 디어필드, NMH, 초우트 로즈마리 등 쟁쟁 학교들이 기다리고 있죠. 정말 지금 성인이 돼서 방문해도 이렇게 좋은 데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학교들이고 교육과정도 아주 엄격하고 공부량도 참 많습니다. 아마도 미국 교육의 꽃을 들자면은 어떤 사람은 미국의 사립대학교, 명문 사립대학교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미국 교육의 꽃은 미국의 그런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그런 아마 미국 교육의 꽃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미국의 사립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막강합니다. 그 다음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학으로 입학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고교 시절에 엄청난 학습을 소화해 가지고 학점이 한 4점 되는 최소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SAT 성적, 우리로 보면 수능 평가시험 같은 거죠. 성적도 최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턴 경험도 있어야 되고 과외 활동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조건이 구비되고 그 다음에 큰 행운이 함께 할 때 아이비리그처럼 그렇게 명문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나 원내 대표의 아들은 고교 수석 졸업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학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수능 평가 시험에 해당하는 SAT가 2400점 만점에 2370점입니다. 이거는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명문 학교를 가기 위해 가지고 AP라는 좀 고급 그런 수준의 과목들을 듣는데 그것도 10과목에 다 만점을 받은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고 이에 반해서 조국의 딸은 SAT가 197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아들이 2370점하고 조국 딸의 1970점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SAT 성적이 1970점이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부산대 의전을 가서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서울대 의전을 갔으면 그냥
첫 학기에 그냥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격차가 있게 SAT가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의 수능 평가 시험에 해당한 SAT 성적을 보면 대충 학업 성취 능력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나경원 위원의 아들은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서울대 윤 교수의 실험실에 출석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물을 논문이 아닌 포스터, 그러니까 학술지에 기재하는 논문과 달리 학술대에서 발표하는 그런 작은 그런 논문입니다. 형식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고교생도 요즘에 포스터를 많이 발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윤형진 교수는 교신저자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위원으로부터 아들이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연락을 받아서 그걸 수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 점을 제가 꼭 언급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시카고, 콜롬비아 등의 명문대를 입학하는 데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 동양계 남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은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동양계 남학생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학생들이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 경우는 굉장히 입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인종별 국가별 쿼터 제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요. 쿼터 제도. 그러니까 일종의 배정된 양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더더욱 어려운 경우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명문 대학을 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건 학교별 쿼터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 배정된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나경원 대표의 아들이 나왔던 세인트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라성 같은 집안의 아이들이 다 입학하는 학교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가고 싶은 학교가 예일이나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나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동양계 학생이 그걸 뚫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학교별 쿼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현명한 학부모들은 명문 사립학교를 피해서 약간 떨어지는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명문 대학을 가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사립 중고등학교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인디안 마운틴 스쿨, 세인트 폴 고등학교, 예일대 화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나 위원의 대표의 아들이 학업이란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학생이다. 이런 점을 본인 스스로가 무슨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 단계별로 넘어서는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 보인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이번에 조국달이 문제가 된 것처럼 얼렁뚱땅 매 관문을 통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생을 걸러내는 과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 관문 하나하나를 통과해서 최고 명문대까지 들어간 것은 자신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학생이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림없을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